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 생생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살아보니 이렇더라입니다. 근데 살아보니 이런 건 맞더라. 예, 살아보니 이런 건 맞더라. 근데 네. 저는 아직 뭐 몇 해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오늘 선배님들의 좋은 말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선배님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네. 선우용녀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살아보니 뭐가 맞던가요? 살아보니까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이렇게 나이가 왔고, 또 이렇게 병원 같은 데는 근처도 안 갔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병원이 내 놀이터가 됐고,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잘 죽느냐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세월에 관해서 이만기 교수님이 언젠가 멋진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아, 그 이야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월을 두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어디 글귀를 한번 봤는데, 낙엽 떨어져 바람인 줄 알았더니, 세월이더라.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낙엽이 떨어진다 그러면 세월이 간다는 이야기죠. 역시 뭐 우리 선생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 살아보니까 이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딱 들어맞아요. 젊었을 적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뭐 잘 생각도 안 하고 못 하고 이랬는데 이 한 해 한 해 더 보니까 그때 그 어르신들 말씀을 좀 어릴 적에 깊이 새겨 들었더라면은 하는 이야기들이 참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 교수님 어른도 어른 나름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처럼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란 경우와 또 다르게 하일 선생님은 이제 미국에서 자라셨으니까 미국에서도 어른들 말씀 들을 걸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이, 생각하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근데 어릴 때 안 믿어요. 진짜 어릴 때 안 믿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어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했어요. 이쁜 여자들 있잖아. 나중에 다 아줌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결국 다 아줌마 됐어요, 사실. 그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 이뻤는데 그 말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줌마하고 똑같은 파마, 똑같은 옷 스타일, 똑같은 모자, 등산 갈 때마다 어디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슷해요. 나시면은 저 부인한테 혼나지 않으세요? 네, 괜찮을 거예요.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걸로 저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죠. 네, KBS 방송문화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부부 500상에게 여쭤봤습니다. 살아보니 이런 건 정말 맞더라. 예. 과연 어떤 대답들이 있었을까요? 예. 이병헌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에 비해서 결혼 연차가 오래됐잖아요. 네. 살아보니 어떤 얘기가 맞던가요? 그 부모님 말씀 중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속을 새겼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는 들어서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 결혼해서 꼭 아들 낳아. 그래서 너도 야구 한번 시켜봐. 그러니까 악담 비슷하게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정말 아들 둘 낳아서 야구를 시켰잖아요. 야,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정말 개고생했죠. 그런데 결국 저희 부모님은 야구 선수를 한 명 키웠고 저는 더블 아닙니까? 둘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더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저희 부모님 말씀은 너 하나 키우기가 더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별난 것도 있었고 남들하고 뭔가 좀 다른 게 많았나 봐요.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다 하셨겠지만 싸움도 유난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좀 튕겨져 나가는 그런 게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다는 거는 아닌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그랬지만 근데 살아보니까 애 때문에 정말 이 속상할 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어렸을 때 싸움 한 번 다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엄영 선생님 이런 분은 한 번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싸움 같은 거 절대 안 하셨죠? 아유, 아니 많이 오늘 옷 했죠. 색깔이 정말 우와. 혼자 제일 너무 예쁜 색깔이야. 아니 저도 그 사고도 많이 치고 남의 집에다 불도 질렀으니까. 그리고 자동차를 놀부야? 언덕에 있는 자동차를 밀어갖고 가게를 덮쳤어요. 그래서 초가집이 다 부서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사람이 안 다치고 그랬죠. 네,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제가 이제 돼가지고 있어 보니까 어른들 말씀 맞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그게 아주 굉장히 절실해요. 근데 노인이 될수록 왜 등이 가려우냐?
목욕을 자주 안 해서 그래. 수분은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긁다가 꼬집거나 핥히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양복은 맞추신 거죠? 정확히 맞춘 거죠. 예. 그냥 저한테 맞는 게 없어요. 제가 체형이 이게 키가 작고 이래서 안 맞아요. 아니 원단이 그런 게 나와요? 새벽에 예. 아침에 딱 뵙고 새벽에 A매치 축구 중계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내용이 부실하니까 좀 옷이라도 튀보려고. 아니 그래도 옷을 이 색깔을 갖다가 소화를 해내시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 아니 근데 등 긁는다고 얘기하시니까 어저께 제가 남편 등을 좀 긁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긁어주는데 남편이 아 여기 뭐 여기 막 이러는데 여기 막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더니 저보고는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자기가 등을 제 손에다 맞춰서 위아래로 이렇게 긁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살아도 등 긁어줄 사람 있어도 이렇게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아주 본인이 답답해 근데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집 애들이 그렇게 등 긁어주는 걸 좋아해요. 엄마 나는 등 긁어줄 때가 제일 좋대요. 아침에 이렇게 깨울 때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꼭 등을 긁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죠. 그 등 긁는 거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등 긁어달라고 그러면 먼저 자기 살을 이렇게 문대가지고 힘 조절을 해야 돼요. 손톱이 예를 들면 손톱이 좀 길던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손톱이 조금 깨졌어요. 그걸 모르고 등 긁어달라고 했다고 해서 푹 긁었다가요. 얼마나 아픈 그러면 싸움도 되고. 이병헌 의원, 그거는 네. 사랑의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확인은 우리 윤문식 선생님께 해보겠습니다. 살이 파였다니까요. 아니 이제 신혼이시니까 등 긁어주실 때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저 지금 얘기하는데 있으라고 그러는데 전 등 긁어주는 게 진짜 좋아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처음엔 그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 두만강 쪽, 신의주 쪽 이렇게 하니까 다 착착하는 어허 거기는 저 구룡반도인지 저거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 지금 뭐 이제 성격이 다 다르다는데 사람이 누구랑 사느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목욕도 자주 하게 되고 젊은 여자랑 살으니까 좀 이런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머리도 자주 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딸이 어째 사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다 그런 거 보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수응어도 이렇게 바다에서 살다 강물에 오를 때 성격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바다에 갔을 때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로 뭐 사주다 팔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많이 이렇게 적응하면서 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아침마당 첫 방문하셨죠? 진단검사의학 전문 이규경 선생님. 이런 게 안녕하세요. 부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정말 생과 사를 넘나들기 때문에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 병원에서 뵈면 정말 저 환자분이 어떻게 사셨구나. 그림이 그려져요. 대충 그려져요. 여러분들 정말 잘 보이셔야 돼요. 주변 분들한테. 너무너무 잘 보이셔야 돼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한 6년쯤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저는 사실은 의사니까 내가 유방암 이 정도면 나 안 죽겠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때 마침 남편이 같이 없었어요. 외국에 출장, 그러니까 1년 동안 연수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있는데 아프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즉시 뛰어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이 남편 내 남자 맞네.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수술하고 한 달 동안 남편이 저하고 이제 꼭 붙어 있었죠. 네. 오늘 자랑하러 나오신 거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 자랑해도 돼요? 예, 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남편이 네? 예. 남편이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제 시부모님이 제가 이제 항암제 치료 받는 동안에 저를 돌봐주셨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일이 제 입을 보시는 거예요. 얘가 뭐가 먹고 싶을까? 뭐가 먹고 싶어요? 이 말을 너무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이게 먹고 싶어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시장 보러 나가신 거예요. 점심 때 이제 그 메뉴 올라와 있는 거죠. 근데 저 양반 오늘 누구 약 올리려고 나오나? 근데 지금은 이제 시부모님한테 더 잘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네요. 그럼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다
다 상부상조하고 주고받는 건데 아까 왜 잘 살라고 그러는 게 정말 잘 늙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늙으면은 딱 두 종류로 변하더라고요. 할머니, 여자분들 보니까 무서운 할머니, 이쁜 할머니. 그러니까 이쁜 할머니라 해서 뭐 막 성형을 해서 이쁜 게 아니라 주름이 많은데 늘상 웃는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 같은. 근데 그냥 진짜 막 그냥 막 이상하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잘 살려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 이쁘게 사세요. 병원에서 뵈면 그 예쁜 할머니, 할아버지 계세요. 긴 병이신데 예뻐요. 귀엽고 천진난만하세요. 근데 그분들 옆에 누가 있냐면요.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갑자기 맥이 확 빠지네. 그러시죠? 딸 없으시거든요. 아들만 둘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부인한테. 네? 그 다음은 며느리한테. 네. 예. 맞아요. 진짜 잘 살아야 돼요. 병원에서도 그런 건 느끼겠지만, 뭐, 변호사님께서는 뭐 이혼법정 워낙 많이 이제 드나들게 되시니까 진짜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네. 저는 20년 넘게 변호사하면서 부부 간의 갈등 겪는 부부들, 가족 간의 갈등 겪는 가족들 정말 수만 쌍들을 봤죠. 그러면서 옛말이 정말 하나도 그런 게 없다. 어른들 말씀, 특히 속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가정법원에서 가장 쉽게 보고요. 무조건 시댁은 남편 쪽, 친정은 아내 쪽 편드는 게 일반적인 경우고요. 또 3살 벌은 8가지 간다. 뒤버릇 개 못 준다. 한번 바람 피거나 가정폭력 있거나 그러면 뭐 계속되는 분들, 어쩌다 한번 실수로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70대 중반에 이혼을 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가봤더니 간병을 오신 분이 바람 피우는 분이신데 그분이 젊어서 늘 하신 얘기가 나를 거쳐간 여자는 기차 한 양 다 해도 모자란다. KTX 한 대는 돼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 70대 중반에 치매가 돼서도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나중에 끝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헤어질 때 너무 악하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내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한 10년 후, 20년 후 보면 오히려 상대방이 많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너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이유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밖에 없잖아요.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살기 전에 알고 시작하면 참 좋으련만 살다 보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무서워지는 거 아니에요? 박동만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술을 굉장히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은 술을 워낙 좋아하셔서 항상 이렇게 술상을 봐오시는데 장인어른을 닮았으면 집사람도 술을 좀 잘하리라 생각하고 좀 이렇게 거들어주기를 바랬는데 처음에는 전혀 거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새침 떤다고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장인어른은 술을 잘 마시는데 집사람은 내보다도 더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보통 뭐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맥주 한 캔을 따면 두 사람이 다 그걸 다 해결을 못하는 정도예요. 하나를 두 분이 다 못 드세요? 예, 그걸 다 마셨다 하면 그 경기를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자버려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반드시 뭐 장인어른 따라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딸이 아버지 닮는다는데 그런 거 아니다. 예. 지금 우리 박 선생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장인어른은 좀 굉장히 좀 그 한시 집안이니까 그 좀 양반이잖아요. 근데 참 점잖하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다 점잖았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달라지더라고 이게. 네, 처음에는 정말 순진했거든요. 순하고 막 착하고 막 이래서 그 처음에 막 이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조건 결혼하면 일단 아내를 잡아라. 꽉 잡아놔야 된다. 안 그러면 네가 고생한다 이러더라고요. 아, 다른 분들은 잡으셔도 천하장사가 잡으면 부인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그래도 일단 그게 뭐 힘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단 막 이렇게 좀 기술을 좀 기싸움을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요즘은요, 특히 이제 제 또래들은 가만히 이렇게 부부 모임을 친구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보면 눈치 보기 바빠요. 뭐 이런 친구 집사람이 눈을 딱 이렇게 하고 째리면은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이게 세월이 가니까 이게 변하는구나.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이야기할 적에 무조건 형님들이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잡히는 거는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은
그때 좀 잘해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죠. 형님 말씀대로 나이 먹어서 형님 또래 남자들이 기모펴고 사는 남자가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그냥 거의 이 사이클 없이 일정하게 살고 일단 그 남자 어떤 수입의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힘은 떨어졌는데 성질머리는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남자가 나이 들어가면 일단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 여자들보다 체력이 급격하게 더 떨어지는데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 부르다가 나중에는 부인한테 실수를 하다 보면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2년 전부터 전성기라 살아있다고? 눈치를 얻어보면 예? 살아있다고 아직까지? 아이 그럼요. 저는 아니 부인 오셨는데 부인한테 진짜 여쭤봐도 돼요? 네? 부인 오셨는데 부인한테 여쭤봐도 돼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그 교체 지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우리들 나이. 연배. 예, 나이가 처음에는 이제 30대, 40대 초반에는 막 길을 잡고 살다가 이제는 뭐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많이 싸울 때가 지금 저희들 나이가 아닌가. 예. 그런가요?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속설 중에 별로 그런 걸 안 믿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B형 남자가 고집 세다고 좀 성격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B형이라고 다 그렇겠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B형이었는데 굉장히 좀 까칠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도 B형이에요. 그래서 B형이라고 다 똑같게 해서 그래 살아보니까 은근히 이 남자가 고집이 세더라고요. 제 남편이 이제 A형이거든요. 자, 이제 혈액형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A형 왜 이렇게 성격들은 아침부터 피를 보려고 그랬어? 근데 A형 성격들은요 보니까 너무너무 꼼꼼하고 굉장히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도 많이 하고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꼼꼼한 걸 사소한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막 힘을 주다 보니까 정작 힘을 줘야 할 때는 힘이 다 빠져갖고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B형인데 오히려 힘 줄 때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그냥 어떤 거 그냥 설렁설렁하고 힘 줄 땐 딱 집중해서 하고 좀 그런 성격인데 남편이랑 이제 살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진짜 이렇게 혈액형 얘기들을 하시네요, 진짜. 그럼 사실은 저는 그 비과학적이라고 들어서.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게, 글쎄요, 그게 경험상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많이 그러게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설문조사에서도 예. 3위의 혈액형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람분이 이런 건 맞더라. 보겠습니다. 20.6%의 부부가 답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혈액형이 관련해서? 안현웅 씨 맞아요. 공감하네요. 좀 맞는 것 그럼 같아요. 본인 얘기부터 하면서 좀.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B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항상 제 방식대로 흘러가야만 돼요. 그래서 제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흘러가야 되는데 특히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누르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연애 때는 저희 신랑이 제가 하도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항상 여행 가고 이러면 모든 걸 다 준비해 갖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하루는 이게 좋았다가 싫어 나는 오늘 삼겹살 먹기 싫어 난 딴 거 먹을래 이랬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또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AB형이거든요. 그러네요. AB형은요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살아보니까 AB형 사람은 A형도 들어있고 B형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혈액형이. 그래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우리 집하고 지금 안현웅 씨 댁하고 이게 반대, 바뀌었어요. 제가 AB형이고 저희 남편 B형인데 AB형 입장에서는요. AB형은 좀 사려가 깊은 거예요. 생각이 좀 많아요. 예, 머릿속에 있는데 솔직히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근데 B형들은 좀 뭐랄까 통제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AB형은 사려가 너무 깊은 게 오히려 B형이 되게 불편해요. 왜 근데 여기 그러냐면 AB형이 의외로 많으시네. 하일 씨도 부인이 AB형이신가요? 예, 그럼 우리 와이프도 AB형인데 똑같이 미쳤어요, 와이프가. 아니, 저희 어디가 뭔지도 몰라요. 아니, 아무리 방송을 안 보고 A형들이 싶다고 그래도. A형들이 뭐 소심하고 그렇잖아요. 소심하고. 그럼 우리 그 아들들이 전부 다 A형이에요. 다 A형이에요. 아주 소심해요. 소심해 죽겠어요. 우리 막내가 제이가 그 얼마 전에 방송 같이 했는데 방송에서 4살 연상인 여자 좋아한다고 했어요. 사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 끝나고 다른 연예인들이 나가서 그 제이가 그거 하면 안 된다. 니네 너무 어리다. 아빠 말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대기실에 들어가서 막 울었어요. 울라고 했어요. 그렇게 그 정도 소심한데 우리 와이프가 소심한 면도 있고
그리고 다른 B형은 원래 고집세잖아요. 맞아요. 우리 와이프가 고집세고 소심하고 다 그렇게 완전히 미쳤어요, 그냥. 딱 보니까. 예, 네, 아니 정신없어요. AB형들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얘기를 막 아니, 하시는 제가 거죠? 잘 아는 변호사 한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괜찮아요. 건너편에 있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걸까요? 저는? 아니 그런데 A형 남자들은요 B형 여자랑 살면은 정말 베란다 문 딱 열고 혼자서 나가서 하늘 보면서 한숨만 푹푹 쉰다 그러더라고요. B형 여자들이 워낙 정말 말한 대로 그냥 톡톡 튀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A형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통계를 갖고 얘기해야 돼. 뭘 조사해갖고 연구를 해갖고. 아, 그럼 조사하셨어요? 그냥 덮어놓고 A형이 B형이 예? 뭐 연구하신 거 있어요? 이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그 70억이 다 성격이 틀려. 다 개박스럽고 다 자기마다 개성이 있어. 그걸 어떻게 네 가지로 다 분류해가지고 A형이 맞다, B형이 맞다.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A형이 천재가 많다고 그래서 내가 조사해봤어요. 우리 학교 장학생 중에 다 똑같아. 똑같아. 비슷해. 그리고 이런 일 있어요. 내 후배 중에 하나가 혈액 검사를 해서 학교에서 O형이야. 또 군대 가서 검사했어. O형이야. 그래서 이제 A형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A형이나 O형이 나와야 돼. 그렇죠. 자식이. 근데 AB형이 나온 거야. 예. 그래서 그 부인이 바람 뺐다고 생각하고 이혼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지가 O형인 줄 잘못 알았어. 그 왜 잘못 알았냐? 그 도표에 O형의 성격은 이렇다는 게 자기하고 딱 맞아.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 혈액형 조사한 거, 또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또 학교에서 조사한 게 다 틀린 거야. 그 검사가 이제 옛날에 잘못났군요. 1번 무슨 형, 2번 무슨 형 하다가 번호 하나 들리면 싹 틀리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되돌릴 거야? 그러네요. 네, 엄영수 선생님 말씀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혈액형 검사를 학교에서 단체로 해요. 또는 군대에 갔을 때 단체로 해요. 근데 그게 뭐 해보셨죠? 보셨죠? 시험관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항체 떨어뜨려서 돌려보거든요.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금방 보고 넘겨요. 조금 반응이 늦게 일어나면 그냥 O형인 거예요. 반응이 안 일어나면 O형. 그래서 O형이 제일 많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나 A형, 남편 O형인데 B형 나왔어. 예,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검사만 다시 해보면 잘못하셨습니다. 요거. 정리가 되려 쉽게 되는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식구가 다 O형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너무 많고요. 뭐냐면 가장 큰 거 말씀드리면 어떤 외부에서 오는 뭐 충격이라든가 이 상황에 시큰둥해요. 네 명이 다 그냥 뭐 놀라지도 않고 충격받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하고 또 어딘가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누군가 싸움을 하면 일단 안 보이는 데서 시끄러운 소리만 나도 네 명이 한 1초 만에 다 튀어나갑니다, 바깥에. 그래서 보면요, 네 명이 각자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깔끔하지 않은 것도 비슷해요. 그걸 가리켜서 식구끼리 노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계 70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내서 표본을 잡아갖고 이걸 해야지. 식구 네 사람 한 걸 가지고 그건 엄청난 오류를 아니 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수님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제가 B형이고 애들 아빠가 O형이어서 아이들 2명이 다 B형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들이 5남매가 모두 다 B형이에요. 그러면 한 집안에 7명이 B형인 거죠. 근데 성격은 7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리고 저희 애도 작은 애는 O형 같고요. 큰 애는 A형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혈액형이 어느 정도 유형은 있지만 완전히 정확히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오히려 성격 유형 검사 같은 게 더 정확히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지금 것 같아요. 말하니까 내가 20살까지는 완전히 A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 A형이시네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고 누구 말을 못하고 눈물을 찔찔찔찔 흘렸는데 이게 변하는 게 우리 남편도 A형인데 우리 남편이 완전한 A형이에요. 아주 뭐 이렇게 쓸고 닦고 뭐 털고 조금 무슨 말하면 꽁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후천적으로 변하더라고요. 후천적으로 내가 이렇게 못 살겠구나.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자꾸만 이제 한마디로 망고풍상을 겪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성격이 O형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경 변하는 교수님.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혈액형하고 꼭 뭐 성격하고 뭐. 그
혈액형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혈액형은 이제 적혈구 아시죠? 빨간 피.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제 당단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도나스처럼 생겼어요. 근데 도나스에 예를 들어서 설탕이 묻혀 있으면 A형이고 초콜릿이 묻혀 있으면 B형인 거죠. 초콜릿 설탕 같이 묻혀 있으면 AB형, 없으면 O형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형제 몇 있으시지만 똑같이 태어나도 다 다르잖아요. 혈액형 다 같아도 다 다르고 네. 쌍둥이도 부모는 구별할 수 있으시죠.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나의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것하고 다름 아니거든요. 거의 학적으로도 네. 혈액형하고 성격하고 연구된 건 전혀 없어요. 없죠. 오히려 이제 뭐 O형은 아무한테나 다 줄 수 있잖아요. O형 피를 수혈받은 A형은 그럼 O형 비슷하게 돼야 되나요? 그런 맞아요. 연구는 전혀 아니, 없고. 누가 다 하려면 무조건 다 줘. 예. 이게 혈액 맞는 말씀이네요. 가지고 맞아요. 그 한때는 막 이렇게 SNS로 막 이렇게 뭐 문자들이 많이 날라왔잖아요. 네. 뭐 A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근데 저는 이제 B형이잖아요. 네. B형인데 오해를 참 많이 받았던 게 야, 뭐 B형은 뭐 소심하고 뭐 잘 삐지고 뭐 성질 더럽고 하더라고.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짜 전혀 그런 왜 그러냐면요. 예. 그 도표를 가서 보면은 예. A형은 어떻다, B형은 어떻다. 내가 A형이라고 놓고 보면 A형 같아. 네. O형이라고 보면 O형 같아. 그래서 옆에 사람이 O형이라고 하면 나도 O형입니다. B형, 나도 B형입니다. 다 맞춰줘. 100% 믿지는 않는데 100% 믿지는 않지만은 저희 식구들이 저만 빼놓고 다 B형이거든요. 성격이 까칠한 건 맞아요. 저기요. 살아보니까. 아니, 저 성질이 안 까칠하거든요. 저는 B형인데. 저기요,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편한 것을 택하게 돼요. 예.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B형이라는 무슨 성격이 있더라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려면은 편한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변한단 말이죠. 성격이 A형은 꼭 A형은 꼭 이쪽 길로만 간다.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예. 또 저게 말이죠. 보세요. 20.6이에요. 예. 500쌍 중에서도 네, 20.6이에요. 그러면 저게 과연 전체적으로 봐서 그게 맞는 통계냐? 그리고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통계랑 개똥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저런 거가 사실 좀 재미잖아요. 근데 뭐 어떤 재미냐면 남편이 정말 이해 못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A형이니까 예. 저러겠지 하고 예. 이제 그렇게 넘어가 주는 거. 예. 그런 예. 재미인 거죠. 저는 혈액형은 솔직히 안 믿고 네. 뭐 남들이 B형이다, O형이다, 뭐 O형은 뭐 화통하고 뭐 성격 좋다. 저 그런 사람 전혀 못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뭘 믿냐면 띠를 믿습니다. 의외로 또 그러시네요. 혹시 무슨 뜻인데? 아니 정말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무슨 띠냐 물어보면요. 거의 사주. 예, 띠대로 성격대로 가더라고요. 진짜요? 정말로. 저는 말잖아요. 제가 양띠예요. 예. 근데 안 정말 맞잖아요. 속띠를 가지신 분들 보면 참 좀 무둔하고 좀 말도 좀 없고 좀 느리고. 그러면 아니, 동갑끼리는 성격이 다 똑같게요. 그러니까요. 동갑끼리는 성격이 다 똑같아요. 저는 다 같다고 봅니다. 근데 띠가 맞는 것 같아요. 제 남편 호랑이 띠고 제가 닭인데 우리 남편 맨날 저 잡아먹으려고. 아니 뭐 뛰고. 왜냐면 집사람이 예. 집사람은 뱀띠예요. 예. 뱀띠고 저는 토끼띠입니다. 예. 근데 집사람은 잘못하고 이러면은 그냥 진짜 구르게 담 넘어가듯이 술 그냥 넘어가고 전혀 형님. 아는 척 능글능글한데 예. 저희 신랑 토끼띠는요. 형님 성질이 급해가지고 팔딱팔딱팔딱 끓니다. 네, 저희 신랑은 뱀띠거든요. 항상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듣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요. 저는 용이에요. 그 구렁이를 잡죠. 그것도 안 맞는 게요. 맞아요. 제가 예.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원래 용띠야. 예. 용띠인데 원래 뱀띠야. 뱀띠인데 예? 아버지가 왜? 그 용띠로 이게 잘못돼 있어. 호적 신고를. 그리고 띠를 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예. 띠 두 가지 갖고 사는 놈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근데요. 그냥 예. 띠도 이 믿을 게 안 된다는 게 우리 형님이 토끼띠요? 토끼띠. 자 여기서 일단 정리하죠 뭐. 네 정리하겠습니다. 안 맞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인 선생님 여기는 또 아들 둘씩인데 그 댁은 아들 셋 남편까지 아들 큰아들까지 남자 넷을 진짜 거느리고 보조하고 살아야 되는 부인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아, AB 형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이런 나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제가 혈액형 완전히 여기 믿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그거 모르거든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근데 나쁜 것들이 다 와이프한테 있어요. 자기가 고집세고 저한테 뭐 이것 좀 해주라. 바로 안 하면은 막 열 받아가지고 화내고 난리 나요. 예. 저기 지금 부인이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나요? 예.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여보세요? 진짜로? 네, 여보세요. 지금 이야기 다 들으셨죠? 네, 다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정말 방송에서 2번 죽이네요. 평소에 저희 남편이 방송에서 저를 너무나 뭐라고 해가지고요. 오늘 해명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기회를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끊어라. 아니 사실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좀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아, 그러게 오늘은, 말이에요. 일단 네. 전화상 아니 부인이 이제 뭐 바로 뭐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난리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세요? 근데요, 저희 남편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미루는 성격이에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런 성격 때문에 좀 이렇게 갈등이 좀 있죠. 아니 근데 매번 나오실 때마다 자유를 굉장히 갈망하시거든요. 예. 집에서 구속당하시고 사시는 것처럼. 예. 근데요, 저희 15년 동안 주말 부부예요. 예. 얼마나 더 자유를 줘야 되죠? 부인 말씀이 다 맞네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주말에 내려가시면 하일 선생님이 요리하셔야지, 집안 살림하셔야지, 나는 하일이 아니다, 하인이다 이러시거든요. 요건 어떻습니까? 저 오늘 그 말에 반박하고 싶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가 주말 부부로 15년 정도 살았는데 예. 이제 주말에는 남편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쯤 뭐 아이들한테 요리해주고 뭐 부인 일 도와주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공치사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요. 그런 부분에서. 남편한테 조금 돌아세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면 예. 여보 내가 그걸로 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렇더라도 오늘 이렇게 방송에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남편에게 네.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 하시죠. 뭐 오늘 혈액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남편이 A형이고 사실 소심하고 용기 없고 좀 통이 작고 좀 그래요. 그 A형의 나쁜 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를 이제는 좀 칭찬도 좀 해주고 네. 좀 험담도 좀 그만하고 좀 그래서 조금 반대로 언제 간 거 제가- 아니고 많이 반대로 간 것 같아요. 언제 제가 방송에 나가면 제가 해명할 기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테니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네,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아니 먼저 제가 여보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죠. 9시부터 저 두 분이 통화하는 걸로 그냥 쭉 가죠, 방송. 아, 재밌죠? 예, 재밌네요. 곧 싸우시겠는데. 부인이 통이 참 크시고 제가 볼 네. 때는 진짜 결혼 잘하셨어요. 그 남자들이 진짜 조금 해주고 이만큼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실체를 바로 남자들이요? 알았네요.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부인께서는 사투리를 안 쓰시는데 하인 씨는 왜 사투리를 어떻게 사투리를 쓰시는 와이프가 원래 방송에서는 사투리 안 써요. 개인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좀 특이하네. 참. 방송을 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저기요. 부인 감사합니다. 저게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에 살아가려면 여기서 저 사람이 못하는 뭐를 채워주려고 아내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꼭 그 뭐 A형이기 때문에 B형이기 때문에 C형. 또 보십시오. 지금 사주 팔자 이런 뭐 띠 얘기도 나왔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언제 나왔느냐면 그 영농사회 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이게 천 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의 직장이 있고 사는 방향이 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갇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는 혈액형보다 이제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은 이제 사주 팔자를 믿죠. 그래서 왜냐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서 오는 맹수는 피해도 앞에서 오는 사주는 못 피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우리 또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다 주님의 뜻이죠. 이 뜻이 우리 사람들, 우리 어른들은 그래. 다 그게 팔자 소관이지. 이렇게 해서 그게 왜냐면은 그게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거였었죠. 아니, 그 진짜, 말씀이 여기 예. 답에 있어요. 예. 뭐라고? 예.
13.4%의 부부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5위에 있는데요. 궁합 및 사주 그게 또 맞더라고 살다 생각하시는 보니까 분들이. 네. 아, 그나저나 우리 이제 혈액형은 떼고 얘기하도록 하죠. 이거 별 근거도 없다고 하는데. 아이, 아침서부터 피 봤더니 정신이 빙하리 생기네요. 그러니까 윤문희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맞더라. 지금은 저것도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 네. 요새 자연적으로 애를 분만합니까? 저걸 맞춰가지고 사주팔자 맞춰가지고 자꾸를 열고 애를 낳잖아요. 시간을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사주팔자랑 맞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한 애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제 정말 본 중에서 뭐냐면은 개 팔자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 애는 전 정말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엄마하고 아버지는 갈라서더라고. 네. 근데 다른 엄마가 들어왔는데도 걔들한테는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인한테는 좋은 팔자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면 미국에서는 사주팔자 안 보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별자리 그런 거 보죠. 그런 거 하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한번 이거 사주 봐야 됐거든요. 그거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장모님이 너무 걱정해가지고 사주 봐야겠다고 그런 우리가 갔어요. 이 점을 보시는 분한테 갔고 다 우리가 태어난 날짜하고 시간하고 이런 거 다 보고 딱 얘기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 네가 너무 잘 안 된 거야. 시간하고 이런 건 진짜 이거 평생 동안 고생할 건데 근데 보니까 남편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젠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사주는 제 생각에는 자주 싸우는 부부. 네, 그리고 뭐 의견 맨날 충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서로 각자 이렇게 노는 이런 부부들이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까? 야, 너랑 나랑은 궁합이 안 맞는가 보다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궁합 사주 저거는 부부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되게 뭐 남이 볼 때 예를 들면 안 좋게 나왔어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삼남 삼녀의 막내입니다. 저는 운동선수고 그러면 운동선수 아내로서는 빵점이죠, 빵점. 왜요? 왜냐하면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보살펴주거나 언니 이런. 오빠들이 예. 다 예뻐요. 어릴 때 사랑만 해줬을 받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힘든 일을 거의 안 했을 것 같고 저도 외동아들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안 될 커플이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랬고 야 너는 외동아들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영미가 삼남 삼녀의 막내인 게 문제다. 그런데 안 그래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궁합 사주가 안 좋다고 저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아무 사는데 없다는 아무런 거죠?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그러면 좀 경험이 많으신 엄영수 씨께 좀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을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좀 과학적이고 신세대고 학문을 했고 막 이렇게 부모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부모님한테 무슨 사주를 본다고 그러면 궁합을 본다고 그러면 에이 그런 거 뭐라 그런 걸 뭐냐고 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걸 못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이 그거라도 한번 볼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학자분들 모임에 제가 그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들이 다 모였어. 근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은 혼자 사시는 운세입니다. 여자가 옆에 있으면 병이 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대해서 위로하고 안심을 시키는 거야.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지난 분명히 과거에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더불어 나버려 그래요.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긴 틀렸습니다. 당신 부자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근데 평생 돈이 끊기질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부자로 수영장 짓고 이런 짓 하지 말고 빌딩 짓고 이런 짓 하지 말고 괜히 수영장에 빠져가고 빌딩에 무너져 죽으니까 자선하라 이가 기부하라 이가 돈이 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학자분들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힐링, 나의 어떤 카운슬러, 상담사로 그렇게 해서 그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고. 좋은 말씀이네요. 그런 진짜. 경우도 있고 또 베풀고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살아라. 진짜 제가 왜냐면 부인이 집을 나가서 막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고 막 답답하잖아요. 근데 내 동료가 신이 내렸다는 거야, 부인이. 그래서 찾아갔더니 뭐 어떻게 하더니 집에 가서 기다리면 전화가 올 거래. 진짜 전화가 와 집에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헤어져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나보시면 알아요. 만나보니까 헤어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야 참 용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래서 또, 야, 친구야, 저 부인 어딨냐? 내가 또 물어봐야 되니까. 나 이혼했어. 자기 운명도 모르면서 남의 운명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거 맹신하지 마세요. 저도 아니 그거는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으니까. 그런데요, 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뭐 이제 야사긴 하지만 홍계관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대단히 유명한데. 역술인이 계셨어요? 예, 역술인인데 이조 판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봐라.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대개의 돈 받고 사주나 이 점을 봐줄 때는 아주 나쁜 거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상대방에. 그런데 그 이조 판사한테 당신은 3년 후에 죽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후에도 멀쩡하게 살았거든. 얼마나 괘씸하겠어. 너 이놈아, 그러니까 이 하층이니까 너 이놈 자식아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당신은 보시를 했기 때문에 살인 겁니다.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는 말씀을 모르십니까? 그게 뭔 라는 말이에요? 얘기를, 예? 그게 뭔 말이에요? 남한테 베푼 사람들은 꼭 경사가 온다 이런 뜻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팔자라는 것도 저 AB형인지 혈액형도 인간이기 때문에 학습으로 고치든지 경험으로 고치든지 충분히 고쳐가지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고 그거에 억눌려가지고 살다 죽으면 그건 참 그런 놈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요새 역술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요새 믿을 놈이 어디 있다고. 스스로 그걸 좀 개척해 나가는 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저는 궁합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지 말아야 돼요. 네, 왜냐면 궁합도 겉궁합이 있고 속궁합이 있는 거예요. 속궁합이 맞으면 다 만사 오케이예요. 그 사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도 예. 봤어요. 저 정말 주변에 네. 친한 경우인데 궁합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쪽이 일찍 떠났거든요. 사실은 저도 궁합 덕에 결혼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궁합을 보러 갔는데 저희는 궁합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른들은 그게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도 뭐가 문제가 있고 너무 나빠도 문제가 있고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궁합이나 뭐 이런 사주보다는 불꽃 같은 사랑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사랑하면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모두들 궁합을 봐요. 사주들도 보고요. 그렇죠, 보죠. 그래서 원진살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요. 또 다 그냥 괜찮다 모해무덕하다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하는데 좋다는 궁합도 다들 이혼하시는 분들은 하시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궁합하고 사주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안 맞는 게 그게 살아가면서 궁합이 예를 들어서 뭐 안 좋다 그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걸 자기 인생을 갖다 다 맡길 겁니까? 맞아요. 그 맡긴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대들기면 저도 안 믿는 게 운동할 때 이런 걸 좀 많이 믿잖아요. 뭐 사주가 또 저는 제 사주에 운동선수로 그만큼 성공한다는 사주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사주가 없는데 이제 그만큼 또 성공을 했고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보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제가 볼 때 사주보다는 자기가 그 태어난 어떤 그 전성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팔자라는 말을 믿어요. 네. 성격이. 근데 변해요. 정말 사주보다도 성격이 또 변하니까. 다 성격대로 변해요. 가는 것 손품도 같아요. 변해요. 손품도 변하고 이 사람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얼굴도 변하고 손쪽도 변하고 다 변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 성격이 정말 변하는 게요. 궁합 때문에 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잘 이어갈 수 있는 게 내가 명이 짤 때니까 그거를 또 우리 남편 때문에 내가 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또 그게 또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좋게 이런 생각하면 되죠. 저는 정말 성격이 변한다는 걸 정말 믿는 게요. 제가 성격이 정말 변했어요. 지희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결혼을 딱 초회하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엄마를 이제 만났는데 저희 엄마가 저보고 사람이 변했다고 내가 알던 딸이 아니라고 너 누구냐고 할 정도로 남편 성격에 제가 맞추면서 이렇게 성격이 그 인생 바뀌잖아요. 확 변하면서 제가 봐도 저희 과거의 모습이 한낱 철부지 같고 지금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된 것 같은. 좀 아니 철이 우리나라 나는. 사람들은 다들 궁합이나 그 사주에 굉장히 많이 관심들 가지시고 늘 보세요.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 변호사 찾아오기 전에 사주를 먼저 보세요. 이혼할 운이 있는지. 이혼할 때도. 그래서 헤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사랑을 믿는다는 게 저도 한 결혼 전에 한 선을 한 7, 8번 봤는데 다음은 사주가 좋다 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안 왔는데 지금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는 선을 보러 걸어가면서 저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야 하는 게 거의 한 3초 만에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뭐 갈등이 있어도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어땠는데
이렇게 저 빛이 났어요, 정말? 정말 걸어가는 순간 멀리서 보는데도 저 사람이 이때까지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런 게 확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의학적으로 순간 미친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순간 저 미친증이라는 건데 아니, 선생님도 그 그러면. 미친증을 네. 얼마만큼 지속하냐에 따라서 인간은 행불행해서 어떻게 보면 저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예. 그 당사자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 미친증이 예. 끝까지 가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럼 선생님도 지금 부인을 딱 보셨을 때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았죠. 저는 황송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나를 뒷모습을 보고 순간 미친증에 걸린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불같은 사랑도 물을 피해야 끝까지 탈 수가 있거든요. 예. 물을 피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을 피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지. 그냥 나랑 불같은 사랑으로 출발해서 끝날 때까지 불 날 거다라는 건 참 착각이고 그 장마 때 조심하고 우산 같은 거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이렇게. 예. 자기가 혼자 살 팔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전생서부터 자기들이 그 짝이라는 거는 다 주어져서 맞춰서 혼자 살아야 될 사람, 두 번 가야 될 사람, 다 이게 사주팔자에, 나는 사주를 믿는 게 사주팔자에 타고날 때 가만히 보세요. 지구 아니야 둘이서 막 싸움하면서도 살지 않나 어떤 사람은 막 죽일 것 같이 원수같이. 근데 살 때 보면 친구같이 사는 사람, 엄마같이 사는 사람, 예. 아버지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 애인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동생같이 사는 사람, 뭐 오빠같이 다 있다고요. 예. 근데 안 되고 갈라지는 것도 그것도 자기 팔자거든요. 우연히 그래서 팔자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도 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연히도 나는 그렇고, 팔자는 좀 약간 믿는 게 뭐냐면은 사실 그게 자기 주어진 건데 자기가 주어진 걸 역행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자기가 보시라고 좋은 기독교에서는 또 베풀고 뭐 네. 이렇게 자꾸만 했을 때 자기가 모습도 바뀌고 팔자도 예. 바뀌지 근데 않느냐. 부부가요. 예. 저 사주, 궁합, 뭐 사주 이런 거를 안 보고 결혼했죠.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해도 그 주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싸울 이유 가지고 싸우는데 저 궁합 사주 저게 예를 들면 양쪽 집 부모님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 그랬냐? 너희들은 사주도 안 좋고 궁합도 안 맞고 부추기니까는 부부가 살다가 그거에 소위 말해서 말려 들어갈 때가 있다니까요. 그 저기요 말씀이 내가 하나만 주변 중요해서 말 많이 예, 하면 예. 내가 또 욕먹을 예. 테니까 저기 저 옛날에 사주 궁합만 보고 맞선도 안 보고 결혼 첫날 남편 신랑 얼굴 부인 얼굴 본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은 대부분이었어요. 많다면서요. 옛날 그 그, 사진 단자요? 예, 많이 연애하고 그러면서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랑 딱 두고 봤을 때 물론 인구가 달라지긴 했지만 이혼율이 어디가 높은가를 생각해 아이, 보세요. 선생님, 그건 좀 다르죠. 그 예전엔 왜냐면 이혼을 나 할 얘기를 수가 없었죠. 왜 다르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체가 있든 없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예. 이게 되도록이면은 저 안 믿으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님은 그 궁합하고 봤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운동할 적에 이것을 자꾸 믿기 시작을 하면 끝도 한도 없이 빠져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안 좋다 이러면 진짜 실제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고 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뭐 길 조심해라. 그걸 뭐 어디 어떻게 나가요 그걸?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믿을 건 아니라는 너무 믿는 게 아니다. 말씀이고요. 그럼 이제 또 위의 순위를 볼까요? 자, 1위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계실 거예요. 24%의 부부들에게는 친구 지인들의 평가. 이게 맞더라 하는 얘기. 저건 많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봐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순간 미친증이 걸리면 저런 게 안 보이죠.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그 사주팔자라면 봐라. 그게 바로 팔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어떤 분은 예. 그 집안에 이제 종손이 며느리를 본다고 초등학교 때 성적표까지 떼어보고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친구 관계가 어땠는지를 선생님들을 찾아가면서까지 다 확인을 한 분이 계세요. 그러고서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는 아주 좋은데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인데 정말 가지런하고 좋은 경우였거든요.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들 평판이 좋으면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씩 이혼하러 오는 분 중에 결혼식장에 남편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 어제 상담하러 오신 분도 아내 친구가 한 명도 없어서 내 친구가 대신 부케를 받아줬다. 그런 분들 보면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관계나 시댁이나 처가하고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변의 평가가 참 중요한 중요한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잘하는데 자기 식구한테만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막 다 뭐 모든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법 없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그 부인한테는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건 특이한 거죠, 변태죠. 그건. 아니요. 그리고 남녀가 저거 친구 지인들의 평가 저는 그 정말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 굉장히 재수라는 게 있어. 저도 잘 알고 내 처될 사람도 너무 잘 알아. 둘 다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둘은 안 맞는다 이거야. 도저히 자기가 양쪽을 다 너무 잘하는데 이건 안 만나서 자기가 결혼 발표를 신문에서 봤는데 예. 이건 가서 말려야 되겠다 생각했대. 근데 왜 못 말렸습니까? 그때 자기가 수배 중이었대. 도망다니느라고 나중에 감옥 갔다 나오니까 내가 살았다 이혼했지. 저는 사귈 그런 때 경우도 있어.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동료들이나 주변에서 야 진짜 운동선수한테는 너무나 좋은 여자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여자다 해서 야 결혼해. 대학교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운동선수 아내는 그때 그 아내 같은 그런 모습이 아주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뭐 다른 것보다 감정 표현도 안 하죠.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여자가 또 있을까 싶은 거죠, 살면서. 그러니까 살면서 사실 재미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큰 문제도 없었지만. 그런데 뭐냐면 화라는 게 요만큼 맞다가 이쪽에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해주면은 풀어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 없으면 화내다가 더 나잖아요.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근데 제 경우에는 친구들이 진짜 결혼하기 전에 계속 경고해줬어요, 저한테. 자기, 나 보니까 와이프가, 제가 와이프 너무 이뻤고 너무 잘 해주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와이프가 까다롭다, 많이 싸울 거다, 딱 본다, 우리가 다 보이는 거야. 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제가 안 믿었거든요. 결혼한 지 한 3일 만에 처음으로 싸워갖고 그때 까다로우면 봤거든요. 지금 와이프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싸움 없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해주니까. 네,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친구, 지인들 평가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하고 그다음에 정말 자기 부부간의 그 안에 내면적인 세계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제 아는 분 한 분 중에 좀 짜증을 냈던 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내 친구가 형님 형수한테 좀 잘하세요. 좀 잘해주세요. 이런데 이제 결국 이제 그분도 이제 헤어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왜냐면은 네가 이놈아 뭘 안다고 너무 가정사에 네가 뭐 이게 누가 좋니 이게 왜 이야기를 하냐 모르면 좀 가만히 있거라. 근데 그걸 자기에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왜냐하면 이야기하죠. 남녀 관계는요 지인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도 간섭하면 안 돼요. 살아봐야 알고 그리고 그리고 남녀 관계는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사랑서부터 시작해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정말 진짜 사랑하면은 다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은 좀 다를까요? 네. 이 위에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난다. 저건 살다 진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어른들 말씀은 또 살수록. 저도 결혼 전에 어른께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치과를 하는데 되게 이제 뭐 전문적인 사람은 뒷설거지를 안 해요. 뭐 일을 막 하고 그냥 던져 놓으면 이제 직원들이 뒷정리를 하고 이러는데 아버님께서 너도 그렇고 이제 새 애기 될 사람도 그런 거에 없어서 좀 걱정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결혼해 보니까 뭐 설거지하기, 이불 개기 뭐 각종 그걸 집사람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내가 좀 거들고 가끔씩 시어른들이 오시면 어머님이 또 집안일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지인들 아버님 평가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 요즘은 조금은 하는데도 우리 딸애가 크고 나서는 우리 딸애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막 구박해요. 왜 할머니를 자꾸 시키느냐고. 할머니가 하는데 엄마는 왜 앉아 있느냐고 할 정도로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습관화되니까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그거는 맞는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전문직이지만 할 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의사여서 뭐 교사여서 변호사여서 이 일을 안 한다. 집안일 밑에 사람들이 다 해주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라면서 어떤 습관을 들여서 어떤 과정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제대로 정리하고 할 일 다 하도록 교육받고 자랐으면 보고 자랐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말씀에 동의하는 아니 게 잠깐만요. 그게 바로 전업주부들은 4위에 나와 4위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업주부가 오히려 더 집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이따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따 하지 뭐 한숨 자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문직 여성들이 일을 빠르고 손 빠르고 더 깔끔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아니 저 와이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요. 무자식 상팔자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제가 이제 어머니가 다 틀린 자식을 한 5명을 키워봤어요. 그런데 다 사랑스럽고 다 오래 살면 내 피줄이나 다름없이 귀엽고 걔네들이 막 이걸 어떻게 좀 잘해줄까 막 그렇게 가까워져요. 그래서 제가 키운 5은 다 잘 됐어요. 다 또 아버지한테 잘하잖아요. 무자식 다 잘하죠. 상팔자라는 건 잘못된 거고 오히려 자식복은 있으신가 봐요. 네, 우리가 그게 중병이 걸리고 막 이런 병이 걸리는 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 스트레스를 누구 때문에 받냐? 아내나 남편 때문에 제일 많이 받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유부인 상팔자, 무부인 상팔자. 상팔자죠.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왜 주변에서도 보면 뭐 이게 굉장히 뭐 엄마 아빠가 굉장히 잘 싸운다던가 아니면은 뭐 남편이 뭐 술버릇이 나쁘다던가 이런 집안의 애들을 보면은 애기들이 굉장히 좀 정신이 좀 산만하기도 불안하죠. 하고 불안불안하게 자란 아이들도 있고 또 가정이 굉장히 화목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표정 짓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다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저도 안현홍 씨 말하는 거 찬성하는 게, 지 남편이 좀 굉장히 다정하고, 정말 로맨티스트다 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막 뭐 밥을 같이 먹더라도 막 아이한테 반찬 얹어주고 이렇게 되게 다정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슬러 보니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 시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한테 뭐 음식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내력이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가. 내가 뭐 예.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딸 보면은요. 진짜 나는 집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듯이 전업주부는 아니더라도 일하면서도 난 들어가면 내가 탁탁탁탁 하고 내가 그냥 음식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치워라 해서 애들 다 시켜버릇해서 우리 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 안팎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저도 분위기가 이제 중요해요. 사람을 맞아들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집안 분위기인데 저희 집안은 3남 1녀 좀 약간 집안이 좀 딱딱했어요. 아버님도 좀 경상도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셨고 그런데 우리 처가는 3녀 1남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초에 저희들 야유회를 갔는데 가족이 이제 야외에서 식사를 다 하고 저희 집안 분위기는 이제 각자 편안하게 좀 쉬는 건데 집사람이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아버님 노래 한 곡 하시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온 집안이 갑자기 분위기가 잠시 싸늘해졌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다시 이제 화목하게 바뀌는 오히려 더 화목한 분위기가 저희 집에 수혈이 된 그런 집안 분위기가 참 중요한 게요. 저희 후배가 와서 선배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남편이 너무 이 애정 표현이나 이게 없어서 사랑을 가리키려고 강아지를 샀더니 뻥뻥 차고 다니더래요.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돌이 안 됐는데 침대에 던져서 시댁에 가서 울면서 어머님 누구누구 아빠가 이러고 있어요. 저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어디로 던지더냐. 애를 던졌다라고 했더니 침대로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나는 걔를 마당으로 던졌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거칠게 하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결혼할 때는 이혼하러 온 부부들, 부모님들에게 하는 게 결혼할 때 집안 분위기를 봐라. 근데 요즘 사랑을 받아야만 베풀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기업에서도 인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해가지고 취업을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과연 인성을 어디에서 이것을 갖다가 교육이 집안이냐, 이 학교 교육이냐, 사회냐, 친구냐,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저도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르신 말씀을 참 이렇게 중요스럽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 어른들 말이야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갔는데 누가 이제 어르신이 예를 들어 이 교수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이제 젊은 자네가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일을 좀 해주게
라고 하면 저희들 보통 생각에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니까 옆에 계신 어르신이 근데 의사신데 신경외과를 하신 분입니다. 이게 뇌 수술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 교수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면 그분이 그렇게 질문을 할 적에는 뇌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 한다는 거죠. 저를.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습니까? 라고 대답을 물으니까 그때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한창 더 젊으신데 아직까지 더 일할 나이신데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더 열심히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다. 저기요, 결정적인 건 내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아내한테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살아왔던 게 지금 다 반성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거든요. 응? 그게 뭐냐면은 그 아내한테 그 이렇게 퉁퉁 던졌던 말. 이런 것들이 그 아내가 가고 나니까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그 당뇨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뻔히 이제 얼마 많이 사는 거 알면서도 의사가 족발을 사다 줘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럴 때 족발 사오라 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한 게 있어요. 지금도 그냥 한이 맺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출발하면서 고쳐가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만할게요. 오늘 결혼 후 살다 보니 이런 건 맞더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기타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버님의 술버릇 그대로 닮았다. 아까 비슷한 얘기 나왔었고. 저건 100%입니다. 결혼 전 씀씀이 덜 쓸 줄 알았는데 그대로 그냥 쓰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규경 선생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스튜디오라는 걸 처음 경험이거든요. 1편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이야기에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면 말하고 싶은데. 너무 말하고 싶은데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처음에 병원에 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니, 다음에 더 편안하게. 예. 결혼 전 씀씀이가 아니고 예. 결혼 전에 집사람이 워낙 깜빡깜빡 하는 게 많대요. 학교 다닐 때도 연필을 가져가면 그냥 오고 하는데 그런 버릇이 결혼 후에도 계속 우산을 들고 나가면 비가 그치면 우산은 그냥 두고 오고 그런 버릇이 계속 있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못다 하신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MB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헤어기기의 명가 유닉스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그리고 금성출판사 프로넥 공부방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흑표산소 흑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 가족이 부른다에서는 이승도전팀의 또 노래 실력 한번 보죠. 네. 월요일 명문열전입니다. 청춘이 부럽지 않은 눈부신 노년을 살아가시는 실버 강사 네 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